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전은책입니다. 이제 선거가 딱 6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어제 KBS에서 마지막 정치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녹화를 하고 왔는데 반대 진영에서는 얼굴이 활짝 피었더군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선진 민주정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제도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입니다. 이 남은 6일 동안 표심이 많이 흔들리는 기간입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아직도 20%가 훨씬 넘는 무당층이 선거를 가릴 것이라는 분석이 많죠. 특히 20대와 50대 무당층의 선택은 곧 승부가 직결됩니다. 그러니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를 조금 앞서는 지역이 유난히 많은 수도권에서 다수의 편에 기대고 싶은 대중 심리가 만약에 작동을 한다면 야당은 패배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전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당의 지도부 그리고 선대위가 해줘야 하죠. 그런데 지금 통합당은 정반대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통합당은 사흘 전 30, 40대를 폄하하고 노령층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비하했다 하여 오늘 최고위를 이뤄서 만장일치로 관악갑 김대우 후보를 제명했습니다. 무엇이 급한지 밤 11시 10분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어 제명안을 의결했더군요.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신보라, 김광림, 이준석, 김영환 등 최소 의결수인 최고위원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대우 후보는 내일 통합당이 제명 사실을 선관위에 통보를 하게 되면 후보 자격을 곧장 상실하게 됩니다. 무소속으로도 뛰지 못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투표 6일을 남겨둔 상태에서 당사자의 소명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윤리위 징계 절차를 거친 뒤에 최고위에서 졸속 제명을 할 사안인가요? 언론 보도를 보면 이진복 본부장도 윤리위에서 제명하는데 정족수가 안 돼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김대우 후보가 30, 40대를 두고 말한 논리가 없고 막연한 정세에 기댄다는 취지의 표현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 30대, 40대는 어려운 산업화 시대 이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 후보가 그 뒤에 한 말,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란 말은 30, 40대가 불편해할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 당사자가 쓸 말은 절대 아니죠. 실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제명까지 해야 할까요? 선거 일주일 전에 말입니다. 김 후보는 경솔한 이 발언을 사과했고 통합당도 엄중 경고 조치로 배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나이가 들면 장애가 생긴다는 취지의 말을 해서 이번에는 노인 평화 논란에 휩싸였죠. 그건 어제 제가 지적한 대로 결코 노인 비하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노인 비하라면 지하철에 있는 경로석은 노인 비하석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통합당은 윤리위를 열어 정죽수도 챙기지 않고 김대우 후보를 제명 의결했고 밤 11시가 지나서 최고위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에서는 어느 누구도 김대우 후보의 소명을 드리려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요? 차라리 앞의 30, 40대 비하 발언을 이유로 제명을 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노인 비하로 볼 수 없는 말을 이유로 제명을 강행한 것이라면 이건 단순히 직전 분열이 아니라 힘들게 싸우는 모든 야당 후보와 지지층의 힘을 빼놓는 처사입니다. 그런 조치를 정광석화처럼 한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놀랍게도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한 막말에는 사실상 귀를 닫고 있습니다. 망상에 빠진 김 위원장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김종인 위원장을 망상에 빠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폄하이자 모욕 아닙니까? 문제를 삼아야 할 이런 적의 막말은 애써 넘기면서
적전에서 노인을 폄하하지도 않은 말을 두고 막말이라며 제명을 하는 것은 적전 분열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자폭행위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그 윤호중 사무총장은 심지어 황교안 대표를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애마로 호칭하고 박영준 공동선대위원장을 그 시종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 말에는 기껏 항의만 하면서 자당의 후보가 한 말을 그 진위를 알면서도 단지 30, 40대 지지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노인층 지지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선거 일주일 전에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데 어제 사건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부천병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차명진 후보가 후보 토론회에서 세월호 텐트를 두고 한 말을 다시 막말이라며 제명 처리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차명진 후보는 이날 녹화한 OBS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 용어가 아닌 성적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분명 차 후보의 불찰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표현을 했죠. 차 후보는 자신이 말한 사실은 2018년 5월에 인터넷 언론에 나온 기사로서 아직도 삭제되지도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로 추정된다는 말이죠. 그 뒤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억지 누명을 씌워 쫓아내고 그것을 이용해 권력을 획득한 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우려먹은 자들, 세월호 국민의 동병상련을 이용해서 세월호 성역 텐트에서 잊지 못할 일을 벌인 자들. 저는 이 사실을 진작에 듣고 있었습니다. 이 말의 정작 논란 쪽은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더군요.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자, 묻고 싶습니다. 황 대표는 과연 누구에게 사과한 것일까요? 만약 광화문이 그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그 행위자에게 사과를 한 겁니까? 황 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 통합당 후보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은행을 되돌아보고 진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차명진 후보가 거짓을 말했다면 그 막말 이전에 허위사실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차 후보의 말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런 부도덕한 일을 비판하지도 못하는 야당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차 후보는 과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막말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도 이번에 마지막 후보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공천을 받았죠. 그는 자신의 제명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도 않고 또다시 막말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고 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차명진 후보의 말이 제명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선거 직전 제명은 정말 특단의 조치입니다. 통합당은 후보를 하나 잃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모든 후보자들을 위축시켜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죠. 이 말을 한 차 후보를 제명한다고 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던 유권자들이 마음을 돌려서 통합당 후보를 지지할까요? 통합당 후보에게 표를 줄까요? 더욱더 큰 손실은 보수층이 이 일에 실망하는 겁니다. 선거 직전에 2명의 후보자를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로 내쫓는다는 건 보수 야당을 더욱더 온실 속 화초처럼 보이게 하고 통합당을 웰빙 정당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좋은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진짜 야당의 말실수는 김대호 후보와 차명진 후보의 말이 아니죠. 저는 오히려 이런 말보다 별 생각 없이 황교안 대표가 N번방 사건에 관련해서
호기심에 N번방에 입장한 사람은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한 게 몇 배는 더 큰 말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보수 야당의 인용과는 정반대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으로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고 한 포퓰리즘적 발언은 어떻습니까? 그 말이야말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기본소득 정책은 어차피 민주당의 정책입니다. 언론이 표현대로 민주당의 안을 받고 그것보다 더 큰 걸 제안해서 판을 키우는 것으로 대중은 통합당에게 표를 던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헬리콥터 머니와 연결된 표는 여당의 표이지 야당의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이 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득점하는 것이 불안했는지 그 포퓰리즘 정책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하위 70%에게 주겠다고 했다가 그 기준이 3월 건강보험인계에 밝혀지면서 수도권에서 난리가 났죠. 민주당 지지층 이반이 나타날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박빙을 다투는 수도권 선거에서 최악의 한 수를 황교안 대표가 뜬 겁니다. 비유하자면 투 스트라이크에 몰린 타자에게 아주 치기 좋은 한복판 직구를 던져서 홈런을 뺏긴 형국이죠. 솔직히 제가 선대위원장이었으면 황교안 후보에게 엄중 경고를 했을 사안입니다. 실제 지난 일주일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가 급상승을 했으며 덩달아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반면에 통합당 지지는 오히려 흔들렸습니다. 말하자면 황 대표의 실언과 민주당의 현금 살포 정책에 엉뚱한 올라타기를 하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겁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겠죠. 어쨌든 지금 여당은 신명이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돈 풀기에 이념이 없는 듯 합니다. 이걸 재난 지원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당 지원이라고 해야 합니까?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이 세부담을 완화한다고 하면서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한다고도 했습니다. 개인 채무자 지원 정책도 덩달아 나왔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업자의 채무 원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세금도 깎아준다. 종합소득세도 8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하니 다들 걱정거리가 줄었다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당연히 여당의 지지는 연일 올라가고 야당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지금 이에 맞설 전략 카드가 없습니다. SBS가 어제 보도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죠. 미래한국당이 24.2%인데 더불어시민당은 23.2%, 열린민주당은 8.6%, 이 두 당을 합한 지지율은 32.1%입니다. 거기에다 열린민주당 지지가 조금 내려가면서 정의당 지지가 치솟아서 12.5%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중도 정당인 국민의당은 7.4%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통합당은 15석, 그리고 국민의당은 5석인데 나머지 좌파 연합은 다 합쳐 27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통합당이 지역구에서 적어도 130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통합당은 여당의 민주당의 독주를 또다시 막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부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야당의 승리를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드릴까요? 문민정부에서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의 임기 중반을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2년 총선을 제외를 한다면 여당은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선거는 어떤 선거인가요? 당시 새누리당은 친이 친박으로 나뉘어 있었죠. 그때 친이 학살이라는 공천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한 선거죠. 여당이라기보다 사실상 박근혜 독자 정당이었습니다. 그때 승리했죠. 152석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경제가 폭망한 지금 중간평가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해야 이유가 됩니다. 내일 뵙죠. 한번 온 봄이 그냥 떠나지는 않습니다. 모두 그걸 믿읍시다. 지금까지 지른치기였습니다.